와, 이건 진짜 충격이에요. 시즌 내내 그렇게 완벽했던 와이스에게 커맨더 혹은 스태미나 불안정이라니요. 벤그래프,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수치만 보면 냉정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메이저리그 시선에서 보면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이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살짝 흔들린 건 사실이니까요. 흔들렸다고요? 삼성전에서 4이닝 4피안타 1실점이요? 그게 흔들린 거라면 다른 투수들은 뭐가 되죠? 저는 솔직히 그 경기 보면서 한화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그건 감정적으로 볼 때 그렇죠. 하지만 MLB는 조금 달라요. 몇 이닝을 버텼느냐, 커맨드가 끝까지 유지됐느냐를 냉정히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이스를 불펜형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한화 입장에선 오히려 이게 기회 아닐까요? 폰세가 떠나더라도 와이스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 거잖아요. 맞아요. 시장의 평가가 냉정할수록 한화에겐 협상력이 생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스가 내년에는 진짜 한화의 1선발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오늘은 한화의 외국인 투수 재계약, 그 중심에 선 두 남자, 폰세와 와이스. 과연 한화는 누굴 붙잡을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폰세도 물론 훌륭하지만 와이스의 시즌 퍼포먼스는 정말 미쳤잖아요. 16승에 평균 자책점 2.87, 피안타율 0.197이에요. 이 정도면 어느 팀에서도 1선발이에요. 그런데 왜 MLB 쪽에서는 선발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건 투수 유형의 차이 때문이에요. 혼세는 커맨드형이에요. 굿심, 체인지업, 커터, 커브까지 네 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죠. 반면 와이스는 허심과 스위퍼, 이 두 가지에 집중된 스타일이에요. 단조롭다고 볼 수 있죠. MLB에서는 이런 유형을 보통 롱 릴리버나 셋덤덤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단점인가요? 오히려 그 두 구종으로 KBO를 지배했잖아요. 207탈삼진이라고요. 그 스위퍼, 상대 타자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맞아요. KBO에선 통했죠. 그런데 MLB는 데이터의 세계예요. 타자들이 매 경기 100마일 가까운 공을 상대하고 스카우팅 리포트도 훨씬 정밀하죠. 와이스처럼 두 구종에 의존하는 투수는 분석당하기 쉽습니다. 팬그래프가 말한 커맨드 불안정도 결국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한화는 지금 기로에 선 거네요. 폰세는 다양함으로 인정받았고 와이스는 집중력으로 증명했는데 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폰세는 정밀함으로, 와이스는 힘으로 던지는 투수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화 팬들은 와이스에게서 포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표정, 리듬, 마운드 장악력. 이게 감정적으로 와닿거든요. 맞아요. 팬들을 숫자보다 에너지를 보죠. 그게 와이스가 사랑받는 이유예요. 결국 그 차이가 KBO와 MLB의 관점 차이예요. 데이터는 폰세를 택하지만 감정은 와이스를 택하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그 두 시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선 저는 팬그래프의 평을 보고 좀 화가 났어요. 커맨드나 체력이 불안정하다? 와이스가 올해 몇 이닝을 던졌는지 알기나 할까요? 178이닝이에요. 그걸 보고도 체력이 불안정하다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와이스의 이닝 소화력은 KBO에서 탑급이었죠. 다만 팬그래프는 그 178이닝보다 어떻게 던졌는가를 본 겁니다. 특히 10월 삼성전 오전 불펜 전환 이후의 모습에서 지속성을 의심한 거예요. 그 경기는 포스트 시즌이잖아요. 당연히 몸이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4이닝 4피안타 1실점이면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걸 두고 험난했다고 하는 건 너무 미국식 사고예요. 맞아요. MLB의 관점은 기준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은 와이스가 던지는 포심과 스위퍼의 구위는 인정하는데 반복성과 밸런스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펜형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한화 팬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요? 시즌 내내 와이스는 마운드에서 팀을 끌어올렸어요. 폰세가 흔들릴 때마다 와이스가 버텼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단순히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와이스는 멘탈적으로도 강한 선수예요. 그런데 MLB에서는 멘탈보다는
기술의 반복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묻고 싶은 건 하나죠. 미국의 평가가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본 와이스가 진짠가? 그 질문 아주 좋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둘 다 옳아요. 다만 그 기준이 다를 뿐이죠. MLB는 확률의 스포츠고 KBO는 감정의 스포츠예요. 그 말 멋있네요. 하지만 하나 팬들 입장에선 여전히 냉정한 평가가 섭섭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냉정함이 오히려 한화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폰세에게 눈을 돌리는 사이 한화는 와이스를 더 합리적으로 붙잡을 수 있죠.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한화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폰세냐 와이스냐? 둘 다 한화의 준우승을 만든 주역이잖아요. 맞아요. 둘 다 소중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폰세는 이미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고 미국 구단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화가 잡기엔 쉽지 않아요. 반면 와이스는 지금이 오히려 전환점이에요. 미국에선 냉정하게 평가받지만 한화에겐 확실한 카드죠. 저는 오히려 그 냉정함이 와이스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봐요.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는 팀을 위해 몸을 던집니다. 팬들은 그걸 느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성장형 외국인 투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로만 본다면 폰세가 한 수 위지만 와이스는 KBO라는 환경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한화 팬들이 그런 와이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댓글 보면 알 수 있죠. 와이스는 한화의 심장이다. 그는 팀의 분위기를 바꿔줬다. 이런 말들요. 맞아요. 야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니까요. 팬들은 투수가 던지는 공보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에 반응해요. 와이스는 매 순간 진심이었어요. 그건 스탯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는 아직 한국을 떠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즌이 끝난 뒤에도 SNS에 한화 팬들을 향한 감사 메시지만 남겼죠. 네, 그게 의미심장합니다. 폰세는 가족 문제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이미 다른 구단에서 접촉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반면 와이스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과의 신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데이터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 같아요. 한화는 누구와 함께 내년 시즌을 맞이할지 보다는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가 진짜 강해지려면 숫자보다 믿음을 택해야 해요. 와이스는 이미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16승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시즌 동안 팀을 버틴 증거죠. 결국 팬그래프가 뭐라고 하던 한화 팬들에게 와이스는 일선발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커맨드를 더 안정시킬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아직 20대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많습니다. 스태미나 문제?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거라고 봐요. 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지금 와이스는 평가의 중심에 있지만 어쩌면 그 냉정한 시선이 그의 다음 도약을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구는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기록, 하나는 서사. 폰세가 기록의 남자였다면 와이스는 이야기의 남자예요.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한화 팬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길 바랄 뿐이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는 폰세를 잃을 수 있지만 와이스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팬그래프의 냉정한 평가 혹은 한화 팬들의 따뜻한 시선. 어느 쪽이 진짜 와이스의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